김하성이 석연찮은 오심으로 거성 이치로를 넘어설 기회를 뺏기고 말았지만 여전히 리드오프 자리에서 정상급 타격을 하며 멀티도루까지 기록하며 야구 혼자 한다는 현지 해설진의 평가를 따냈습니다. 1, 2주 잠깐 바짝하는 선수들은 있어도 이렇게 몇 달간이나 꾸준한 실력을 보이고 있다 보니 그의 삼진아웃 판정 시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대신 화내는 감독이나 해설진이 등장하는가 하면 김하성의 타격폼을 연구해 미국 국가대표팀 타격훈련에 참고하겠다는 대표팀 감독의 발언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오늘은 오심을 저지른 상황과 해담 주신의 오심 일대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김하성 선수의 지속된 활약을 둘러싼 미국의 관심 전체를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려요. 김하성 선수가 미국을 휩쓸기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요. 이제 슬슬 뭔가 명확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 정도 수준의 차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불이익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심판 판정도 뭔가 이상했고 메이저리그 MVP 후보조차 들지 못했던 상황 또한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현직 감독, 동료나 중계진 등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오히려 김하성 선수를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석연찮은 판정에 대해 그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 이의를 제기하고 마침내 MLB 최우수 선수상 후보로 오르게 되자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처음부터 잘못된 결과였다라고 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심지어는 사실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김하성의 공정 연봉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제값받고 뛰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죠. 이치로의 아시아 메이저리거 멀티출루 기록을 깨려던 김하성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황당한 볼 판정이 겹치며 연이어 삼진으로 돌아서고 말았거든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김 선수는 최근 들어 절정의 타격감을 선보이며 수비만 잘하는 선수라는 꼬리표를 깨끗하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6월 이후 꾸준히 오르는 타격 성적을 바탕으로 팀의 붙박이 리드오프 자리까지 꿰찬 김하성은 후반기 들어 출루율 부문에서 리그 1위를 다투는 등 맹활약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7월 말 디트로이트전부터 8월 초 LA 다저스전까지 15경기 연속 2출루 이상 경기를 기록하며 자신의 특장점이었던 출루 능력을 한껏 뽐냈는데요. 감각적인 배트 컨트롤을 무기로 한 안타 생산 능력도 좋았고 무엇보다 끈질긴 승부로 상대 투수들을 괴롭히며 볼넷까지 고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루하며 팀 타선에 공헌했죠. 물론 꼭 뒤이은 약쟁이 타티스 주니어의 부진으로 홈플레이트를 밟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말이죠. 15경기 연속 2출루 이상 기록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장 기록이죠. 종전 기록이 LA 다저스의 프리먼 10경기였는데 김하성은 비교 불가하게 이를 훌쩍 뛰어넘었죠. 한국인 최장 기록인 추진수 10경기도 진작 넘었고 시애틀에서는 신성으로 취급받는 이치로의 15경기와도 어깨를 나란히 했죠. 9일 시애틀과 경기에서 2출루 이상을 기록한다면 아시아 기록을 새로 쓰는 대업이었고요. 하지만 이치로의 제2의 고향 시애틀에서 그의 자리를 넘봤던 탓일까요? 이날 경기에선 9회 마지막 타선에 안타 하나를 치는데 그쳤습니다. 4타수 1안타 3삼진이었죠. 1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지만 연속 경기 2출루 이상 기록은 15경기에서 끊긴 건데요. 물론 언젠가는 멈출 기록이라는 점에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볼 카운트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첫 두 번의 타석에서는 모두 헛스윙 3진을 당했습니다. 인정할 건 하겠습니다. 이날 시애틀 선발로 나섰던 로건 길버트의 고의가 좋았거든요. 특유의 묵직한 패스트볼도 좋았고 여기에 스플리터 등 변화구의 납폭 또한 뛰어났죠. 최근 삼진이 거의 없던 김하성도 첫 두 번의 타석에선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마냥 변명만도 아닌 게 김하성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샌디에이고 타자들도 긁히는 길버트의 투구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6회 삼진부터는 좀 달랐습니다. 0대1로 뒤진 6회 2사 주저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2사 주저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출루 시에 발로 언제든지 2루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김하성에 이어 타티스 주니어, 후안 소토, 매니 마차도처럼 한 방에 노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기에 일단 출루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이었죠. 승부사 김하성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하며 수에 넘어가지 않았고요. 투스트라이크에 몰린 상황에서도 볼 2개를 고르며 투볼 투스트라이크를 만들었죠. 5구째 바깥쪽으로 도망가는 슬라이더는 걷어냈고 6구째 한가운데 패스트볼도 역시 커트해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버티며 길버트의 실투를 유도하고 있었죠. 보고 있는 내내 손에 땀이 쥐어졌는데요. 샌디에이고 중계진 또한 극찬의 연속이었습니다. 리드오프 선수라면 저렇게 배틀을 할 수 있는 선수여야 한다. 역시 김하성이다. 내내 침착하던 길버트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며 기대감을 증폭시켰죠. 그런데 웬걸 7구가 이상하게 카운트됐습니다. 투볼 투스트라이크에서 길버트의 스플리터가 김하성의 몸쪽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너무 감정적으로 김하성 편을 든 게 아닌가 싶어 방송사와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 그래픽 자료를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해도 모두 존 바깥에 떨어진 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덕 에딩스 주심의 손이 너무 단호하게 올라갔습니다. 삼진 아웃이었죠. 순간 중계진은 아 하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명백하게 스트라이크가 아닌데 오심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김하성도 삼진 판정을 받자마자 곧바로 돌아서 주심과 대치했습니다. 젠틀하기로 유명한 김하성이 돌아보니 코치진들도 웅성거리며 더그아웃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주심은 나몰라라로 일관하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심판의 판정에 함부로 대들면 안 된다는 문화가 암묵적으로 있다 보니 김하성도 아쉬움을 삼키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괜히 말싸움이 이어지면 퇴장 가능성도 높았기에 어쩔 수 없었죠. 공수가 교대되는 이닝 종료 상황이라 중계진은 이 상황에 대해 길게 말을 이어가진 못했지만 김하성이 놀라서 당황했다. 킴이 저 정도로 어이없어 하는 것은 처음 본다. 나도 같은 심정이다. 저런 심판이 야구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라는 짤막한 코멘트를 남겼죠. 그 공이 만약 볼 판정을 정당하게 받았다면 볼넷이나 다른 방법으로의 출루 가능성이 생기고 샌디에고의 승리 확률도 높여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9회 안타까지 생각하면 16경기 연속 2출루 이상 경기를 할 산술적인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었죠. 하지만 명백한 오심에 모든 게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생겨나도 심판들의 권위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 덕 에딩스 주심은 원래부터 오심 전적이 낙낙하게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메이저리그 전체 심판 중에 가장 큰 스트라이크 존을 가진 심판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주심이기도 하죠. 88번 주심,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애틀 홈구장이니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김하성 팬 입장에선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자명한 오심을 저지르니 당황해서 무슨 말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죠.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하성은 저명한 야구 전문가들 사이에선 집중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놀라운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 방송되는 MLB 네트워크는 전 메이저리거이자 지난 WBC에서 미국 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던 마크 데로사는 김하성의 이름도 정확히 발음하며 극찬합니다. 그는 특별한 선수다. 항상 스스로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KBO 리그에서 이미 30-30이 가능한 선수였고 진정한 파이브툴 플레이어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줘왔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WAR 공동 1위라는 순위를 믿지 못할 정도인데 그는 올해 공격에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운을 띄운 데로사는 이어 2021년부터 올 시즌까지 메이저 3시즌에서 그의 타격폼을 직접 시범으로 보이며 집중 분석합니다. 김하성은 2021년 타격하는 손이 얼굴 근처였다. 2022년엔 어깨에 방망이를 얹었지만 손위치는 비슷했다. 그런데 2023년엔 시작점을 좀 더 아래로 내렸다. 레그킥도 앞선 2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꾸준히 타격 조정을 거친 셈인데 그래서인지 올해는 시속 96마일 이상의 강속구를 상대로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향후 미국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적용해 훈련시킬 생각이다 라고 말이죠. 야구 시즌은 깁니다. 김하성 선수가 지금처럼만 꾸준하다면 이런 오심 따위는 가뿐히 넘어서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올 것을 그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